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이제 오늘부터가 제대로 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캐드를 시작하시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여기가 이제 최근에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는 곳이고, 저희는 새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New 눌러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거는 그래도 이제 템플릿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캐드를 처음 설치하거나 템플릿이 없는, 저희가 사용하는 템플릿 없이 그냥 새 파일 열어서 작업하시는 경우라면 ISO라고 되어 있는 얘를 열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ISO가 없는 애들은 인치 모델이 인치. 그래서 일단은 ISO가 있는 이거를 열어서 시작하시면 된다였고, 혹시 이게 없으신 분은 이쪽에 브라우저 템플릿 누르시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ACAD ISO 이 템플릿을 열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로 열어서 하겠습니다. CAD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CAD 명령을 쓰실 때는 명령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 CAD에 있는 라인이나 서클이나 이동이라는 명령어를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라인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L이라고 넣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명령어가 진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선 명령어로 넣으면 얘가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넣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라인 넣었더니 컴퓨터가 첫 번째 점을 찍으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첫 번째 점을 찍으면 다음 점을 찍으세요 라고 나오는데, 다음 점을 찍고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AD를 공부하실 때는 명령어도 중요하지만 명령어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얘를 기억하시는 게 핵심이고, 혹시 만약에 명령어를 메모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다고 하면은 라인이라고 쓰신 다음에 선 그리기 이렇게 하시겠죠. 선 그리기라고 쓰시고 명령어 입력 쓰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 점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이 명령어를 정확하게 나중에 사용 방법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나서 못 쓰는 경우는 드물고요. 명령어는 입력했는데 얘를 어떻게 쓰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가 진행되는 순서를 기록하시거나 기억하시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CAD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사용 방법은 앞에 있는 이 커서를 보고 상태를 이해하시고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면 커맨드 라인에 있는 명령어 줄에 현재 뭐라고 입력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서가 네모 박스가 있는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고요. 선택. 그리고 더하기 선만 나와 있는 경우는 거리값 입력, 좌표값 입력, 위치 지정 이런 애들이에요. 더하기 선이 있을 경우는. 그리고 더하기 선하고 네모가 같이 있는 경우, 지금 현재 상태죠. 이 더하기하고 네모가 같이 있는 상태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명령어 입력 상태. 그래서 이 더하기 선일 때 명령어를 뭐 이렇게 선 그려줘, 동그라미 그려줘 이렇게 넣으시면 작동 안 될 확률이 크고요. 화면에 네모 박스가 떠 있는 아이콘일 때 선 그려줘 라고 하면 명령어가 안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ESC 키를 여러 번 누르시고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의 상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밑에 있는 커맨드 라인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현재 뭘 하라고 써 있는지를 계속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쓸 때 왼쪽 버튼, 마우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 왼쪽 버튼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위치 지정이거나 위치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물체를 선택하는 데 씁니다. 위치 지정 또는 선택. 그리고 가운데 버튼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 이런 것도 썼죠. 또는 화면을 끌어당기기 기능.
작업하는 도중에 저한테 계속 저희가 써야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상황별로 특수한 메뉴가 나옵니다. 자주 쓰진 않는데 가끔 쓰지 않으면 매우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긴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색하신 분들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3개를 마우스 위에다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하고 확대하고 뭐 이동하고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물체를 마우스 커서를 선의 끝에 놓고 휠을 굴려보면 확대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굴리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 확대된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끌어당겨서 놓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끌려와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우스 가운데 버튼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2번 클릭하면, 가운데 버튼을 빠르게 2번 클릭하면 화면에 모든 요소가 보여지게 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줌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마우스 사용법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메뉴들이 나와요. 이렇게 물체를 선택하고 하면 다른 메뉴가 나오고, 명령어를 쓰고 있는 중에 하면 또 명령어에 맞는 메뉴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제 가끔 도움이 될 만한 애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나중에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추가로 안내 드릴게요.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갖다가 올린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되면은 클릭을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눌러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쓰는 키인데, 만약에 선택된 거 중에 제외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누르시면 선택된 요소가 제외됩니다. 떼고 클릭하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제외가 됩니다. 어쨌든 왼쪽 버튼으로 물체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선택 방법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비어있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쯤에 클릭을 첫 번째 점을 하고, 클릭한 다음에 손을 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옮겨보면 녹색의 네모 박스가 쳐지는데, 이때는 이 네모 박스에 살짝 걸리기만 해도 선택이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많은 요소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는 비어있는 쪽 오른쪽에 이렇게 선택해서 박스를 쳐서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이거 실수로 이렇게 이 기능도 기능이긴 한데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비슷한 같은 건데 자유롭게 영역을 그리면서 물체를 선택할 때 쓰는 건데, 그렇게 막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많지는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박스를 쳐서 선택하는 거 얘를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왼쪽 부분에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은 파란색 상자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 상자가 나올 때는 걸쳐 있는 요소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지나가서 박스 안에 형상 요소가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클릭하면 이 선 하나만 선택돼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요소만 선택되는 기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기능이 복잡한 물체들이 막 섞여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 하나만 딱 선택하려고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별로 좀 쓸 수 있게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요소를 한 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 여러 요소를 내가 다양하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박스를 치는 거고요. 되게 복잡한 물체들 사이에서 원하는 물체 한두 개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스를 쳐서 선택하면 돼요. 이런 박스를 쳐서 하는 방법을 좀 연습하셔야 되고, 이 키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Shift 키랑 같이 쓸 수 있어요. Shift. 박스를 쳐서 선택을 했지만 취소도 Shift 키를 누르고 박스를 쳐서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클릭해서 선택하는 경우보다 지금처럼 박스를 쳐서 선택하는 경우가 캐드는 월등히 많으니까 이 기능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요 도구, 첫 번째에 있는 선으로 생겨 있는 애, 선으로 그려져 있는 얘는 키고 쓰셔도 됩니다. 저거는 뭐냐면 위치를 확인하기 좋으라고 나온 좌표 모는 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화면에 흐릿한 모는 종이 같은 애가 생겨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가로 세로 위치를 확인하기에 편합니다. 그거 말고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얘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를 키면 라인을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선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확대를 좀 많이 해보시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네모칸마다 한 칸씩 움직여요. 한 칸씩, 네모칸마다 한 칸씩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입력되어 있는 모는 종이 거리값만큼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기능이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인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멀리서 있을 때, 제 축소를 해서 화면을 좀 멀리 보냈거든요. 이 상태에서 쓰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모는 종이 그 칸을 좁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미수의 많은 작은 점으로 딱딱딱 끊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원하는 위치나 원하는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확대해서 제가 그려보면은 저걸 키고 쓰게 되면은 나는 맞게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한 칸씩.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클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딱 쓸 일이 있으면은 키고 쓰는 게 좋은데, 평상시 요즘은 저걸 쓸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저거 썼었어요. 5칸, 한 칸을 만약에 100mm로 정한 다음에 뭐 500에 700짜리 뭔가를 그린다 그러면 저 모는 종이 가지고 했었을 건데, 요즘은 저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로 키지 않도록 조심을 하십시오. 혹시 켜져 있다면 항상 끄세요.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로 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끄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을 그려볼게요. 선을 그리는 기능은